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햄릿이 된 것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로에 놓여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먼저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팩이 닦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힘이 하나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올라가려면 죽고. 자, 금요일날 또 장대 음봉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추세 이탈이다. 또 차트에 죽는 사람들, 이제 죽어놓고 역배열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뭐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화가도 아니고 차트에 자꾸 주르고요. 거기에 대한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시장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이거였죠. 어제도 과연 이것 때문에 빠지느냐,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유럽 확진 사망률 미국 추월했다. 추가 접종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거.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빠른 건 아니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최근에 증가한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남아공 쪽에서 발생한 신규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우려감이 이제 WHO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다 보니까 델타에 이어서 또 하나의 변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요동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지금 하락의 원인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저 이경락 참 재미나던 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최근에 요걸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삼성전기 유튜브 방송도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이날 요게 주도주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차트가 다 무너지고 모두가 삼성전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근데 정말 그때부터 삼성전기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요거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9년도에 제가 삼성 SDI가 이제 2차 전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곧 주도주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예요.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주가가 혼자서 계속 밀리고 있을 때, 제가 이날 삼성 SDI가 2020년도 주도주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딱히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빼는, 흔드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거기서 의심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독특한 통찰력이에요. 지금 시장이 저는 이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 가지고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 물론 있었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 특히 대한민국 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 시장은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적은 국가인데 그동안 계속 안 좋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 이거죠. 새로운 추세를 전환되기 위한 어쩌면 하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작년 11월 랠리 펼쳐지기 전에 대한민국 지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첫 번째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가 돌았을 때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돌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돌아서기 전날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그때 10월 말이었습니다. 왜 떨어지지? 왜 대한민국 시장만 이랬었어요? 왜 이러지 대한민국? 근데 정말 분석이 안 되더라고 이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유 없이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하락이 만들어지고 돌아서는 흐름들이 참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저 때만 그랬던 거 아니야? 항상 슈퍼랠리가 만들어지기에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2006년 긴 박스권 장세가 있었고, 2007년 2월이 되기 전에 요때도 또 한 번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이유 없이 하락했고, 근데 그때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서 기다가 이후에 돌리면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시장이.
새로운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 거래량은 씨가 마르고 모두가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하락이 지속되고 그 이후에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시장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반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거래량 씨가 마른 거 보십시오. 1, 2분기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3분기 넘어오면서 3, 4분기 넘어오면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가장 클라이막스 구간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돌리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에이 궤변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 이경락 그래 그렇다 치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와 원인이 없지 않냐 지금 시장. 그리고 모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도 얘기할 거예요.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락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긴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는 원인을 진짜 코로나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요. 코로나는 곧 요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경구용 치료제. FDA 승인이 곧 있을 거예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신흥국의 95개국에다가 복제약을 허용했어요. 화이자에서.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됐고 과거 신종플루를 종식시켰던 타미플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90%의 회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화이자가 그럼 화이자 차트를 보자고요. 좀 이제 어제 캡처한 거래 가지고 1차는 백신으로 올라왔고 2차는 모더나는 계속 죽었어요. 근데 화이자는 2차 치료제 기대감으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어제 6% 떴어요. 여기서 추세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FDA 승인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요. 화이자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를 정상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하든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등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학습 효과로 다 알고 있어요. 돌아섰을 때 정말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만이지 않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물가 급등 계속되면 조기 금리 인상 준비해야 된다. 파월이 이제 완장 다시 차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힘이 얻었어요. 완장 차니까 다시 달라졌어. 금리 인상 빨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완장 차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파월 믿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도 있고 사실상.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이 금리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다시 창궐 하게 되니까 유가가 떨어졌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4년부터 진행된 대한민국이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의 흐름이에요. 주봉입니다. 요때 2006년, 2007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가나 금리 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유가는 올라갔어요. 2006년, 7년. 빨간 색깔이 유가입니다. 대한민국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소였어요. 유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은요. 이때도 지금 그냥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2006년 이후에 7년 마지막 한 번 더 치고 나갔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가 저렇게 튀니까 2006년, 7년, 2004년부터 금리랑 지수는 같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금리와 2004년부터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 대한민국 지수는 2004년부터 2007년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때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한민국 2004년, 2005년, 6년, 7년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주봉상. 금리 인상과 같은 궤적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때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왜 올라갔는가? 그때는 요거였죠. 주식 현평도,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뭐 디스커버리 등등. 주식형 펀드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유동성까지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니죠. 유동성이 답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간접 투자해야 된다. 펀드 상품 다 가입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때 아닌 호황기가 맞이했고 2007년도 거품 장세가 한번 만들어졌던 그런 배경이 됐다는 얘기죠. 자, 좀 더 지금 현재 그럼 유동성이 없는가? 대한민국 정부 재난지원금 34조 풀었습니다. 일본 153조. 그리고 미국은 202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1000조를 풀었어요. 시장의 유동성은 분명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유동성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요것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저축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0%까지 7%에 밖에 되지 않았던 미국의 저축률이 재난지원금과 함께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금을 안 쓰다 보니까 30% 올라갔어요. 지금 저축률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금은 여전히 많이 쟁겨져 있어요. 근데 비단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유럽,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 등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신흥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빠르게 돌아졌을 때 유동성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가 빠르게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주식은 그걸 녹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한 방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대한민국 주봉이에요. 현재 주봉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옆으로 계속 길고 있는 박스피 장세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게 되면요. 마지막 한 방이 더 있어요. 만약에 죽을 녀석이었으면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올해 1월 이후에 옆으로 계속 겼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터지면 분명 한 방이 요런 한 방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로 흔드는 그런 장세라고 하면 마지막 매수 기회로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만약에 이게 틀리면 개망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마지막 베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